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022년 10월 4일입니다. 오늘 10월의 첫 시작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급등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영상으로 또 한 1개월 이후에 찾아뵀는데요. 사실 4월에 코로나 걸린 이후에 거의 한 제가 5개월은 쉰 것 같습니다. 원래 매일 영상을 2020년 9월에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매일 올렸던 1년 동안 그런 영상과는 좀 다른 맥락으로 좀 더 딥하게 그리고 좀 더 도움될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뵈려고 고민도 많이 했고 여러 방향을 찾으려고 할 찰나에 올해 유독히 어려웠던 시장이 하반기 그쵸? 2022년 1월에 하락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왔던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달 9월 달은 역대급 하락을 아마 코로나 이후에 진입하신 분들은 맛보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만큼 어려웠던 시장 속에서 제가 영상을 못 올리고 같이 못한 점은 좀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업, 현생, 그리고 건강 여러 가지 좀 기술적인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영상을 못 올렸다는 점은 좀 양해 말씀드리면서 4분기 시작하는 10월의 첫 거래일 날 이렇게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오늘 커뮤니티에도 올렸지만 주식 분석하는 남자 이 채널이 절대로 뭐 약세장이 와서 접은 거다 이런 말이 안 나오기 위해서 준비하기도 했고요. 또 새로운 이 제목대로 역대급 하락의 경험이 더 높은 수익, 당신의 계좌, 나의 계좌, 여러분 주린이 투자자분들의 모든 계좌에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그래도 제 경험에서 또 드릴 수 있는 그런 딱 좋은 시기가 아닌가 해서 영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이 좀 길어질 수 있는데요. 뻔한 소리 할 거다 이러신 분들은 패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투자의 어떤 심리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 방향 이런 역대급 하락을 겪고 난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벌었던 돈 재산들을 다 잃었을 분들이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 이런 경험들이 더 자산을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유동성보다 더 부풀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좀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장 마감 차트입니다. 주봉이고요. 이게 코스피, 이게 코스닥입니다. 코스피는 보시다시피 코로나 이전에 지수로 돌아왔고요. 코스닥도 역시 거의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전에 지수대로 돌아왔다가 오늘 잠깐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뭐 영국의 감세 정책이 철회되고 연준의 뭐 이제 파이널 레이트라고 표현되는 최종 금리가 3.75 4.75, 4.5%뭐 이게 다 오지 않았냐. 유가도 최근에 꺾이고 물가 지표도 꺾이니까 연준이 금리를 아무리 뭐 50bp씩 더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제 최종 터미널 레이트가 이제 다가오고 있고 오늘 호주은행이 25bp 예상의 50bp보다 금리를 덜 인하하다 보니까 이것 또한 호재다. 여러 가지 호재들로 포장을 해가면서 증시가 올랐다 이런 뉴스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것보다 큰 거는 어떤 우리의 심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미국채 금리의 조정이 가장 크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그리고 반도체 이제 그 주말 사이에도 소식이 있었고요. 키옥시아의 감산, 마이크론의 뭐 실적 발표와 함께 감산, 그리고 곧 실적 발표할 3분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예상되는 감산 이런 것들이 반도체 업황을 또 강하게 끌어올린 이슈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반면 네이버가 미국 C2C 플랫폼 포시마크라는 대규모 현금을 지분을 100% 인수하는 결정 속에 8% 넘게 시장 급등과 함께 반대로 또 급락하는 인터넷 대표주의 부진한 모습이 오늘 상당히 희비가 또 역시 주식 투자에서 엇갈리는 모습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달라진 게 있을까요? 연준의 금리 인상이 멈춘 것도 아니고 미국의 고용 지표는 여전히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고 경기 침체를 두려워하고 있고 크레딧 스위스의 무슨 리먼발 금융위기에 그런 공포의 그런 어떤 심리 그리고 우크라 러시아의 전쟁도 끝나지 않았다는 점 시장은 9월 말에
급락했던 사태와 오늘 10월 첫 거래일과 매크로적인 어떤 이슈에서 좋았던 적은 좋게 변한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반등한 거는 가대낙폭한 이유. 그리고 저는 국내 시장은 좀 더 아시아에서 강했던 이유는 역시 이 이유를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좀 먼저 이 차트를 보여드리면 결국 올해 1월은 안 보여드렸는데요. 신용장구가 22조에 육박했었고 올해 3월만 해도 예탁금이 60조 원대의 중반을 평균적으로 지키고 있었는데 6월에 급락장이 한번 나왔었죠. 그리고 이번에 지수가 전저점을 이탈한 이 9월 이때 신용장구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지금 17조 원 초반까지 9월 말자로 내려왔습니다. 6월에도 17조 원 4천억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또 한 20조 원 가까이 19조 원 좀 넘게 올라갔던 신용장구가 금세 2조 원 가까이 빠졌다는 거. 예탁금은 50조 원 초반까지 빠졌고요. 이 예탁금이 빠져서 최근에 시중의 정기예금 금리, 정기적금 이런 것들이 4% 이상까지 올라가면서 상당히 안전자산으로 많이 쏠리는, 그리고 좀 돈 있는 분들은 국채가 금리가 이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다, 미리 많이 반영이 됐다 하면서 국채 시장, 장기물로도 많이 좀 자금이 이동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의 예탁금을 줄이게 했고 신용, 그쵸? 역대급 하락에 못 버틴, 결국 담보의 부족, 이걸 메울 수 없는 피눈물의 개미 투자들이 결국에 이 증시의 반등은 오늘 이끈 그런, 오히려 좀 상당히 안 좋은 얘기지만 이런 것들이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결국 수급 이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변한 건 매크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오늘 나왔다고 해서라도 뚜렷한 수급 주체가 그렇게 막강하지 않았다는 거. 다만 오늘 네이버를 많이 판 외국인이 반도체를 삼성전자를 샀다는 거. 외국인 수급 환율이 1,400원 이상을 여전히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여전히 들어오기에는 부담스럽다. 하지만 워낙 많이 감해됐고 이런 신용장구가 많이 이탈됐기 때문에 당분간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매크로가 변한 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다시 하락할 수 있다는 거는 시장이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시장 상황이 리스크 테이킹 할 만한 온전한 시장이 분명히 아니라는 건 여전히 보여주고 있고, 단기 수급이 좋게 변하고 있다. 좋게 변할 수 있다. 그래서 단기로 많이 감해도한 종목들이 올 수 있지만 역시 단기 투자로 접근하신 분들은 장기 투자로 접근하신 분들보다 좀 더 리스크에 임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과 21년 코로나와 함께 찾아온 역대급 유동성 랠리 장세에 거품이 꺼진 2022년은 연준의 결국에는 피봇이라고 하는, 그쵸? 긴축으로 전환한 그런 것들이었고, 작년 연말에 제 유튜브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QT, 결국 양적 긴축과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도 제가 예고한 게 아니죠. 연준이 이미 파월 의장이 예고했었고,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제가 차트를 매일 갖다 보여주면서 역대급 쌓인 연준의 대차 대조표 밸런스 시트의 9조 달러 이상의 그 자금을 해소하면서 결국엔 유동성이 좀 마를 수 있고 주식시장이 좀 조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조정이 저도 이렇게 세게 올지 몰랐다는 겁니다. 거의 역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락률 뭐 이런 급을 지금 과거 10년 동안에, 그쵸? 2009년 6월이면 거의 금융위기 이때인데요. 2011년에도 8월 미국의 신용강등 이때도 11%였는데 이때 대비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역대급이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2018년 10월에도 중국발, 그쵸? 미중 무역전쟁 이걸로 인해서 역대급으로 하락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도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때도 무서웠는데 이번에는 계단식 하락으로 상당히 1년 3개월 동안 하락장에서 이런 올해 1월, 6월, 9월에 하락이 나오면서 모든 투자자라면 모두가 힘든 시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대표적인 종목을 몇 개 가져봤어요. 삼성전자입니다. 96,800원에서 5만원 초반까지 빠졌습니다. 40% 이상이 빠졌고요. 네이버 아까 말씀드린 오늘 이슈에서 또 역대급 하락이 오늘 나오면서 코로나 이전의 가격을 되돌렸습니다. 카카오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이닉스 반도체 역시 시가총액 LG 엔솔이 상장하면서 2, 3위 다툼을 하다가 최근에 LG 엔솔은 그래도 수급이 패시브로 들어오고 하이닉스는 반도체 대표주인 삼성전자와 함께 빠지면서 시총 3위로 밀린 상황인데요. 역시 하이닉스도 고점 대비 거의 40% 이상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방산 쪽이죠. 대표적인 올해 수출이 뻥뻥 터지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결국에는 K 방산의 어떤 그런 수출을 이끌었다 이런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있고 애널리스트 분석이 이게 이 과거의 수출주들의 그런 도약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쵸 조선업종이 2000년도 중반에 이게 대표 주도주로 올해 좀 오른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 대표 주도주라고 하기엔 이게 결국 이번 단기 조정을 주가 함께 맞았지만 여기서 버텨내서 계속 올라가야 될 텐데요. 사실 제가 방산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공부도 부족했고요. 이 방산이 계속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수출 위주, 즉 애널리스트가 말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수주가 터져야 될 텐데요. 조선업종이 2005년에 구사했듯이 이게 과연 K 방산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일전에 말씀드렸던 UAM이나 우주 이런 관련 산업, 그쵸? 하나그룹이나 두산그룹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변모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테마주로 볼 것이냐 일시적으로 아니면 정말 주도 업종으로 볼 것이냐는 역시 의견이 약간은 반반 분분한 것 같습니다. 다만 올해 이런 대표 시가총액 큰 기업들 대비 상당히 성과를 좋았던 다만 이 종목들을 오래 사서 투자했던 수익을 좋게 했던 투자자분들보다는 과거 3년이 아니라 일전에 가격에 사서 기사에 회생한 분들이 더 많았다는 거. 정말 올해 이거를 투자하신 분들은 전 고수라고 칭하고 싶고요. 이런 분들은 당연히 제 유튜브를 볼 이유도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LNF 제가 유독히 많이 최애 종목으로 사랑했던 종목이기도 한데 역시 LNF도 하락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코로나 이후에 아까 시가총액 큰 이 플랫폼이나 반도체보다는 훨씬 좋은 성과를 냈고 올해도 올해 초에 투자했어도 크게 물리지 않은 그야말로 2차 전지의 성장성을 유독히 보여줬던 종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개의 종목들이 조금만 가격 조정을 더 받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하락을 만약에 지수가 멈추고 테슬라의 뭐 3분기 인도대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밤사이 테슬라가 주가가 많이 급락하긴 했지만 또 다른 주가를 이 종목들을 못 샀던 분들은 기회가 오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펄어비스 게임주 이것 때문에 제가 영상을 올리기도 했었고 도깨비, 메타버스 작년 한 해 재작년 정말 게임주로 핫했었던 분들이 아직도 들고 계신 분들은 수익을 다 내뱉고 거의 반토막 마이너스 50%의 수익을 아마 손실을 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영상을 제가 올려서 투자한 분들께 송구스럽긴 하지만 이 회사의 본질적인 문제는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올해 출시한 중국발 게임 이런 것들이 잘 안 됐고 게임 신작이 출시가 지연되는 이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더 하락했었고 최근에 이런 매크로 이슈로 고퍼주인 게임주들이 많이 더 하락했다는 거. 아모레퍼시픽 버텼을까요? 그나마 뭐 실적이 중국발 코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봐서 실적이 정말 안 좋게 나왔었는데 2015년에 정말 이 템버거를 만들었던 이런 화장품 관련주들이 중국에 이제 아무리 수출을 된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그런 주가를 고공행진했던 정말 좋았던 주가를 구사할 수 있을지는 이 주가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조선업종이 과거 10년 어려웠던 그런 사이클로 화장품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인 우려 사항도 있는데요. 뭐 코로나가 풀리면 다시 화장품을 쓰게 되고 여성들이 지금 화장품을 사용하게 된다. 그런 문제와는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가 성장하는 산업이 망가지고 있고 그 성장에 대한 궤도를 다시 올려놓기 쉽지 않은 그런 국면. 그래서 더 빠진 게 아닌가.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죠. 뭐 올해도 코로나 이후에 좀 올랐던 주가가 거기서 3분의 1 토막이 났고 철강업종도 역시 다시 되돌림을 보였습니다. 하이브 대표적인 엔터 종목 IPO로 정말 성공했던 종목이기도 한데 결국엔 공모주 그쵸? 올렸던 가격보다도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국에는 주된 포인트는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국에는 아까도 차트를 초반에 보여드렸지만 6월에 고점을 찍고 내내 흘러내린 코스피와 코스닥 미국도 같이 내렸습니다. 나스닥이 30% 이상 빠졌고요. 코스피, 코스닥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제 30% 이상, 33%, 34% 거의 비슷하게 글로벌로 빠진 것 같습니다. 유독히 9월에 국내 증시가 더 많이 빠졌던 이유는 아까 보여드렸던 신용잔고
B2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면서 더 하락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2022년, 21년의 연말에 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전부 다 뉴스에서 보셨지만 우리가 이미 생각했던 금리 인상 그리고 연준의 양적 긴축 이런 것들을 예상 못한 것들이 아니었는데요.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웠을까 생각을 되짚어 보면은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 투자의 비중을 줄이지 않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역대급 하락을 보여준 엊그제 9월 오늘은 왜 올랐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황이 바뀌었냐?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는 것이냐? 전혀 아니죠. 상황이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9월과 10월 우리 연휴 기간 동안에 바뀐 것은 영국의 감세 정책이 철회됐다는 거. 사실 그게 악재를 또다시 발생했는데 그거를 조금 없앤 거잖아요. 그리고 영국이 다시 자산 매입을 일시적으로 10월 중순까지 한다는 것도 지금 이게 약간 반대되는 글로벌로 반대되는 기조 속에서 오히려 불안정을 만든 이슈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게 호재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10월 시작이 월이 바뀌니까 외국인의 스탠스가 바뀌었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코스피가 2% 넘게 폭등을 하고 코스닥은 3.5% 거의 700포인트 가까운 반발 매수가 나왔지만 실제적인 수급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도 개인은 반대매매 물량을 해소하려고 많이 쏟아냈고요. 그거를 외국인이 받아내는데 정말 개인들의 피눈물 이런 투자 사실 증권사들의 반대매매 담보 비율을 이제 정부에서 유예시켜라 이런 것들의 정책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거 유명무실한 거 아시죠? 이미 써본 분들은 알겠지만 140%의 담보 비율을 매일매일 130%까지만 10% 정도 허들을 좀 낮춘 거고 매일매일 연장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이미 이걸 경험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부가 진짜 유명무실한 그런 정부 대책을 내놨다. 오히려 공매도 금지나 지금은 증환펀드도 또 얘기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또한 개인 신용 물량이 다 나간 뒤에 결국 10월 중순에 들어와 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가지수가 이미 34%나 고점에서 빠졌고 연기금도 매일 팔고 있고 외국인도 매일 팔았던 시장에 대해서 과연 이 정부가 어떤 것들을 했을까?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 정부에 바라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렇게 개인들의 피눈물 나게 할 정도까지 부동산은 조금만 빠지면 대책이 나오는데 주식시장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대기업의 물적 분할 이런 것들은 아무렇지 않게 법으로 상법으로 이렇게 다 오케이 해주면서 공매도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 약간 불편한 그쵸? 기울어진 운동장 뻔히 아는 내용인데도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는 좀 그런데 서학개미가 많고 기재부가 결국에는 주말에 또 나온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해외 주식을 팔아서 한정까지 하면은 양도세 해제 혜택을 주겠다. 근데 해외 주식 지금 사신 분들이 과거에 지금 한 4, 5년 전에 투자한 분 아니고서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역시 많이 들어왔을 텐데 거의 다 손실 아닙니까? 미국 주식도 한국 주식 못지않게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10분의 1 토막 난 플랫폼 기업들 수두룩하고요. 근데 이 와중에 원달러 환율이 정부에서 방어를 못하니까 한다는 소리가 기재부에서 그런 대책을 내세울 거다. 정말 좀 이 부분은 정말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정부를 깔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금융시장을 모를까, 이렇게 투자자들의 마음을 모를까, 투자자들을 위한 미국의 어떤 정책도 이렇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얘기는 여기서 할 필요도 없겠죠. 달라질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장을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번 매크로는 역대급 하락을 아까 이제 그걸 잘 정리하신 분을 제가 사진을 불러왔는데 블로그에서 연준의 긴축 발작 때문이었고 2012년 19년 과거 10년을 투자하신 분들도 개별 투자에서 자산을 늘리신 분이 있는데 지수를 투자해서 결국엔 도루묵 됐었다는 거. 결국 20년, 21년만 코로나를 경험하신 분들이 이번 장이 워낙 상승장 어떤 거를 사도 웬만히 수익을 냈던 분들이 이번 장이 더 힘들었다는 거는 불편한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약세장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끝은 분명히 있다는 거고요. 오늘 상승을 해서 반등을 해서 끝났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뀐 건 절대 없어요. 이번 주에 미국의 CPI 발표해보고 연준의 또 이번 달 말에 있을 정책 그리고 11월에 금리 인상 계속 될 거고 내년도 돼서 정말 물가지표 잡히는
보고 연준이 멈출 것인지 이 긴축을 완화로 돌릴 것인지 또 긴축을 완화로 돌린다고 해서 주식시장의 반등에 나설 것인지 아무도 그건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정확히 짚고 넘어갈 건 신규 진입자에겐 주식이 물리신 분들이 더 많겠지만 신규 진입자에겐 코로나보다 더 좋은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는 기회가 온다는 거. 왜? 비싼 주식들이 많이 싸졌다는 거. IT 기업들 지금 사이클상 워낙 안 좋다고 했지만 재고가 많이 쌓였고 그래서 감산에 들어가는 거고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기 때문에 분명히 반도체는 선 사이클 산에서 내년도 하반기 좋다면 이제는 살 시기가 정말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이 물리신 분들 힘드시겠지만 반도체 소부장 아까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40% 물렸는데 반도체 소부장 50% 수두룩합니다. 손실률. 근데 위로가 안 되실 수 있지만 이번에 하락 경험은 앞으로 커질 자산을 생각하면 더 치열하게 시장을 들여다볼 기회를 주고 기업을 분석하신 분들은 정말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주식이 많이 물려있고 현금이 없기 때문에 힘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월급쟁이라면 캐시플로우가 계속 들어오는 월급쟁이라면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시장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항상 머물러 있으면서 기업을 대응시킨다면 자산을 부풀릴 기회는 항상 주식 투자에서 있었습니다. 확률론적 관점, 리스크 관리 이런 거를 이번에 배울 성장하는 기회가 저는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아프면서 커지는 거지 아이가 아프지 않고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는 아이는 없듯이 투자자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이번에 다치셨을지 모르겠지만 시장을 떠나면은 이런 기회조차 또다시 자산을 늘릴 기회가 없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포기하면은요 다음에 또 상승장이 왔을 때 그분들은 또 상승장에 오히려 투입을 하고 하락장이 왔을 때 또 손실하면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상승과 하락장을 경험해본 투자자라면 이번 기회가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블룸버그에서 어느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제가 좀 가져온 건데 이게 1956년부터 2020년 코로나 때까지 하락 밑에는 그쵸? 베어 마켓 그쵸? 그리고 위에는 불 마켓 이 상승을 같은 연도에 보여준 상승과 하락의 비대칭적인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손실률은 결국 투입한 금액만큼 이번에 B2 역시 신용이 문제였지만 투입한 만큼 거기 이상을 잃지 않습니다. 이게 빚을 낸 게 아니면 버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수익은 투입한 금액에 몇 배를 얻을 수 있었다는 이게 증거 자료입니다. 물론 이게 들어간 시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락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거. 그러면 이 기회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다시 다가올 수 있다는 거. 주식시장은 항상 하락장을 이겨내고 더 강하게 미국 시장만 봤을 땐 부활했습니다. 한국 시장은 좀 아쉬운 거는 지수는 못 올렸었어요. 기업들의 물적 분할부터 해가지고 주주 환원 정책 이런 것들이 워낙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주주를 위해서 주주 환원 정책 이런 뉴스들이 그리고 오늘 풍산의 물적 분할 이런 것들을 철회하는 이런 소식들이 투자자들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거를 기업들도 알고 있고 정부는 그거에 손 놓고 있기는 이제 힘든 그런 똑똑한 투자자들이 코로나 이후에 많아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다친 투자자들이 생겼지만 그만큼 또 지성과 그 지식을 쌓은 투자자들이 분명히 생겼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고요. 약세장을 이겨낸 주식시장은 항상 더 강하게 부활했다는 거. 여기서의 미국의 물론 그림이지만 국내 증시의 개별 종목들도 과거에 그쵸? 시기열을 쫙 봤었을 때는 이번 하락, 아까 LNF 같은 건 이번 하락을 그쵸? 과거 10년을 보면은 충분히 이겨내고 또 여기서 더 도약을 한다면은 정말 이런 수익을 내는 그런 종목이 될 겁니다. 즉 주식시장의 역사에서 배울 것이 많았다는 그래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상승 랠리를 결국에는 지켜지기 위해서는 그쵸? 만들기 위해서는 이번 하락을 경험 삼아서 발판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리기에 마지막에 이런 얘기예요. 시장 타이밍을 잡기란 결국 불가능합니다. 결국 코로나 초창기 때 급락했을 때 잡으신 분들은 어느 종목을 사든 웬만하게
투자를 얻었을 겁니다. 수익을. 근데 그분들이 이번에 퇴출되는 건 빚과 그쵸? 신용을 풀 레버리지로 작년에 또 더 많이 베팅했었다면 퇴출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고의 거래일과 최악의 거래일은 주위에 항상 모여 있는 경향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 최악의 경험을 견뎌내신 분들이라면은 이런 또 상승을 맛볼 수 있다는 거. 근데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이번에 싸진 기업들, 싸진 기업이라는 건 결국에 뭐예요? PR이 단순히 낮은 기업이 아니라 이번에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기업의 부채가 적고, 그렇죠? 단기 부채, 장기 부채가 적고, 그래서 이자 감당이 충분히 될 수 있고, 여전히 주가는 매크로적으로 하락했지만 ROE가 높고 영업이익률이 떨어지지 않고 기술에 결국 검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반도체 사이클이 어렵다고도 하지만 작년보다 올해가 실적이 여전히 올라가는 기업들 여전히 있습니다. 수주 잔고가 높고 재고는 전방 산업이 쌓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기술력으로 인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은 결국 주가는 이전 고점을 다시 시간이 분명히 충분히 이겨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반도체를 좋게 보고 있고요. 올해는 반도체 투자한 거에 대해서 많은 실패를 여러분들께도 좀 안겨다 준 것 같아서 좀 송구스러운데 제가 소개했던 기업들은 여전히 변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그동안 한 5개월 동안 영상을 쉬면서 그동안 기업을 좀 하이닉스도 얼마 전에 올리기도 했었지만 바텀업으로 투자할 IT 기업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제 채널에서 계속 되짚어 볼 거고 이번 기회 그동안 진짜 많이 올라서 못 올렸던 기업들도 많이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 투자자 분들에겐 시장에 남아있는 시간이 시장 타이밍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레그 데이비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가장 어려울 때도 계속 남아있는 투자자는 결국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이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그 제 채널 떠나지 않고 기다려 주신 분들께 여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송구스럽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